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10월부터 이제 24년도도 4분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가에서 1년 예산 중에 65%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35%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세수 부족이 있었고요. 56조. 올해도 30조 정도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지금 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570만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없고 나라 국간이 비었고 가게는 내수가 힘들어서 소비가 실종이 돼서 극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기업이라고 하는 민간 법인들이 선전을 좀 하고 있어서 수출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나라가 근근히 지탱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게 중에 정부와 가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민간만 근근히 지탱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4분기가 우려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4분기에 자영업자 폐업률은 더 숫자도 늘고 그 증가폭도 높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상황 파악을 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마련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50% 정도의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절대 빈곤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부와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잣대가 다른 법조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를 2년 만에 극복하시고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게임 회사, 플랫폼 기업, 그런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큰 회사가 됐죠. 그리고 게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 기업들이 10년 만에 1조 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10년 만에 1조 원을 달성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해안이 또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시대에 앞서갔던 그런 정책이 지금 나라의 중심에서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2곳이 현재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곳인가 아니면 없는 거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님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이후에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끄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K-팝이라고 하는 그 음악과 예술, 문화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푸드, 코로나 때 그 방역을 모범적으로 했던 K-의료, K-관광, K-한복, 모든 분야에서 K-산업은 해외의 모범적인 사례로 해외 언론에도 많은 소개를 받고 국가적인 브랜드를 높였고 다른 분야에까지 후광 효과를 주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과거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굴뚝 산업을 넘어서 디지털 산업으로의 K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정치권은 어떤가요? K정치. 우리 청년들이 일구었던 그런 K-팝, K-문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바탕을 깔아놓은 K-디지털, K-벤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고 있나요, 지금? K정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외신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보도라고 나오는 것들이 영부인의 명품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이런 것들이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지수가 43위에서 47위에서 지금은 6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바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뒷받침해주지 못할 망정 기성세대라고 하는 그 정치권과 언론이 언론 지수가 60, 70% 떨어지고 정치를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 품격, 나라의 그 브랜드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 단추가 무엇인지, 그 잘못된 첫 단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국정을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에서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도 없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잘못된 돌연변이 집단에 무임승차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사람을 잘 써서, 전문가를 잘 써서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 집단과 국민의 목소리는 다 배제시키고 자기 부인과 자기 일가와 그 간신배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게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서 그것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방향이 옳은데 국민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을 보는, 자본시장을 보는 시각도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 펀더멘탈,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주식이 시장이 화랑을 맞는 겁니다. 기업이 튼튼하지 않은데, 제도가 선진화되지 않은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이 낮으니까 그냥 올려라, 그런 식 아닙니까? K의료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료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의료계의 생태계를 모르시면 의료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생태계가 문제가 없지. 그렇게 의료 생태계에 전공이 허리를 잘라버리면 그 생태계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병원이 무서워졌어요. 의료실이 아니라 공포실이 됐어요. 응급실이 아니라 공포실이 됐어요. 가기가 무서워요. 90%를 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경증으로 확인되면 90%를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4인실을 쓰면 50%를 더 올린다는데 입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하면 다 민영화로 하라는 겁니까? 그 40%, 4인실에 대한 50%를 올리는 거에 대한 수요자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 비용을 증가시켜야지. 대안 없이 그렇게 올리시면 대기업 위주의 의료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K의료가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잘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가뜨려요? 나라가 어려우면 지도자가 반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도 떼지 않아요. 옷을 더 두껍게 입는 거지. 그런데 그냥 국관도 비었으면 저쪽 다른 기금에서 갖다가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고 해외 방문하고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한 80억 그냥 쓰고 물론 국군의 날 축하해야죠. 국군 장병들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쓰는 돈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위주의 과시적인 그런 지출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잖아요. 없어서 초급간부 급여가 밀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돈을 갖다 쓰시고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 정자 8천만 원짜리 그냥 뭐 내 돈처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3,5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해서 35살 청년이 자살했어요. 대통령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단돈 10,000원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지도자가? 인력은 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1억씩 그거 방산 협약한 거 없는 거로 하고, 하나에 1조 원 빌려준 거 됐다, 우리 안 받겠다, 우리가 그럴 처집니까?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을 방산 수출하고 체코에 원전 수출하는 것도, 물론 수출하고 전진기지 구축하는 것도 좋아요. 뭐 수출은행은 호구예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예수금 한도를 늘려서, 여신 한도를 늘려서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그것도 저금리로 장기 몇십 년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덤핑 수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원전 활성화하겠다면서, 아니 자동차 활성화하려면, 자동차업을 활성화하려면 도로를 내는 게 기본 아니에요? 도로가 없는데 자동차가 팔립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어요? 아니, 원전 산업이 발달하려면 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국에 이렇게 배달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으라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듯이. 그거 없이 어떻게 원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원전을 댈 수 있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시행하십니까? 132조를 투자한다는데, 삼성에서. 용인에. SK 하이닉스는 오송에 120조를 투자한다는데, 전기를 갖다 주려면은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야죠.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제품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SOC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예? 에너지 SOC 기반을. 왜 아리백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자존심인 거야.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 아리백에 대해서 물은 거에 대한 그 자괴감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국정에 스며듭니까? 개인의 감정이. 그게 대통령이고 지도자입니까? 에너지 지금 아리백 준비 안 한 거로 우리나라는 20, 30년 뒤쳐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조 원씩 까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의료대란으로 하루에 2,000명, 5,000명씩 건강을 잃고 있어요, 국민이. 왜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러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발목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국회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이 발목을 당연히 잡죠, 잘못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의회 무시하고 행정부 하나로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도 하나의 자기 시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검찰 했다고 해서 그 서초동 법조타운을 알길 그렇게 거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5천만 국민이 다 범죄자로 보입니까? 내가 볼 땐 본인하고
본인 와이프하고 일가가 범죄 집단이야. 분명히 밝혀서 심판하고 죄값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뭐 개헌을 담보로 해서 임기 단축해서 뭐 면죄부를 준다? 국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자기 정치를 다 했고 몇십 년이 퇴보됐고 전 산업이 붕괴됐는데 그걸 어떻게 면죄부 줄 수 있어요? 면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하라고 하세요. 끝까지 하고 그 범죄 집단 전부 다 평생 감옥에서 살면 돼요. 그 이너서클 전부 다 특검해서. 길어야 2년 반이에요 이제. 2년 반을 참았는데 2년 반을 못 참겠어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K정치 야당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회 반성하시고. 이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K정치가. 정치가 실종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산업이 5천조 돼요. 5천조. 예산이 670조인데 그 5천조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발전할 수 없고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대통령 언급이 외교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말이 계속 나오고 영부인의 비리가 계속 나오고 일가의 비리가 계속 나오고 증권시장 자체가 혼란해 있고 세수 부족해서 기금으로 땜빵해서 카드 돌려막듯이 신용 불량자처럼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이 투자하겠어요? 외국 기업 우리나라에 저 해외 유치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겠어요? 아리백이 8.29%인데 유치하겠습니까? 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에 기업이? 저래도 안 들어와. TSMC가 왜 일본에 가서 공장을 쿠로시마현에 일본이 20조 원 중에서 8조 원을 지원해서 짓까요? 일본도 이제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가겠다는 거고 TSMC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TSMC 폭파시키고 일본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구도가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에서 뭘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도 지금 파운드리는 접어야 될 판이야. 시스템 반도체는.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설계는 미국한테 주던가 팜리스한테 줘야지. 아니면 팜리스를 키워 산업화해. 여기 중국 옥천에다가 팜리스 회사를 그 특별 혁신 도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중국 옥천에. 대만에는 팜리스가 1000개가 넘어. 2000개 돼. 설계회사가. 우리나라 100개도 안 돼요. 설계하는 팜리스 회사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안 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 TSMC가 거의 60% 아니야. 삼성은 17.8%에서 지금 11%까지 내려왔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양 산업이에요, 이제. AI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AI 중국 이미 앞서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반도체 이외에는 없어요. 방산, 배터리, 자동차, 조선 전부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굴뚝산업으로 어렵고 부동산으로 힘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첨단 쪽으로는 우리보다 다 앞서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 중국이 무너진다는 전자에 외교를 하고 있는 그 안보실 1차장인 김태호가 있으니까 외교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최상목이도 기획재정부 부총리 하면서 경제수석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있으니까 경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생을 좀 봐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 이렇게 뜨는 해가 무서워. 두렵고 일어나는 게 무서워. 자영업자로서. 왜 그러냐? K정치가 문제라는 거야. 저는 의회를 존중하시라니까. 그럴 마인드 없으면은 퇴임하세요. 야당은 현 정권을 퇴임시키거나 종식시키는데 행동하시면 국민이 따라줄 겁니다. 더 이상 가면 나라 망해요.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야당은 명분이 충분히 있다. 행동할 명분이. 나라를 다시 다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정치를 원점으로 돌려놓으세요. 야당이. 그래서 현 정부를 종식시키고 과도 정부를 수립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미래를 펼쳐갈 새로운 정부를 국민한테 선택을 받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그렇게 디지털 정보 혁명을 일으켜서 또 K 산업을 일으켜서 온 국부를 K 정치가 다 말아먹고 있으니까 K 정치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무너진 국가 생태계 복원시키고 정치 다시 상권 분립이 확실하게 확보된 정치를 다시 시작해라. 종식을 시키고 그리고 현 정치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헌을 하셔가지고 함께 더불어가는 국민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개헌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